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금 진학을 이미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단독이 아니라 저하고 전에 유니브 클래스에서 한번 같이 영상을 찍었던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단위 자사고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영문학과에 있다가 지금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것까지만 그때 거기서는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결정은 난 거니까 그거는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를 그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다 하던 얘기가 아니 그럼 방학 때 어떻게 준비했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까야 되니까 자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나왔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가 4.07이었고요. 1학년 2학기 때 3.17로 좀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3학년 2학기 때가 1.62 그렇게 해서 총 2.79 등급으로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79. 그래도 네. 진짜 4점대에서 2.79까지 갔다. 이거 진짜 일반고에서도 열심히 한 건데 네. 우리가 그 비결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했길래 처음에 왜 4.0이 나왔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네.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이제 방학이 남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일단 저는 방학 때 정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학상, 수학하 정석 두 번을 딱 사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학 상하고 하를 본 거예요? 네, 그때 처음 봤죠. 진짜? 진짜 처음 봤죠 그때. 아, 내신이 보이잖아요, 내신이. 그래서 공부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1월에 딱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다는 느낌으로 정석 딱 두 번 사고 그때부터 이제 정석 보고 예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럼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걸 계획을 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 제가 이제 타이머 같은 거 잘 안 재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8시간 정도 하지 않았나? 하루에? 그래도 나름 많이는 하긴 했네. 제가 원래 수학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억지로 8시간씩 꽉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생에서 그냥 고등학생 일반고 올라가는 사람 기준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때 당시는 한 3-4시간 하면 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되게 뭐가 됩니까? 그럼 반면에 네.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좀 잘 나온 친구들도 있지 않았어요? 올해이를 받고 들어간 친구들 예, 중에서 올해는 그냥 기본이고요. 예. 그냥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노력까지 방학 때 더 열심히 해서 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혹시 들었어요, 나중에? 예, 많이 들어봤죠. 거의 밥만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뭐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1, 2등급 받고 좋은 예. 대학 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미 결정이 나기 전부터 그 친구들은 그런 밥만 먹고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몰랐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몰랐죠. 수학은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했다는 걸 들었는데 네. 다른 과목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1도? 1도 안 했죠. 뻥 하나도 안 치고요? 진짜로 국어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는 어떻게 안 보고 들어갔었어? 아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국어 영어는 1등급 나오는 거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다 알고 푼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그렇죠.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중3에서 중2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면 저도 잘 나온 학생인데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진짜 100%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이 좋아 그때는. 근데 점점점 가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풀었을 때도 1등급이 나왔는데 왜 고3 되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지? 뭐 3등급 떨어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사실은 그때는 감이 좋은 거지. 몰랐지 그때. 몰랐죠. 결국 8시간에 국어 영어는 자기가 모의고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푼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간 건데 네. 처음에 3월부터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었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수업할 때부터? 수업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 거다라는 전제에서 수업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문계열을 희망하면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지금은 수상수화죠. 예. 그리고 자연계열을 희망한다.
그러면 대수랑 미적분 1 지금 수원 수투하는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준비를 하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지금 저도 뭐 자사고에 대해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은 이제 어디선가 듣고 와서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반은 아 나는 그냥 어떻게든 될 거야.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모의고사를 특히 막 보면서 이제 점수는 잘 나와요. 다 8, 9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니네 완전한 실력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필터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아 가능성 있어? 아니지 난 되는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뭐 영어 숙제 되면 영어 안 해. 그 다음에 국어 풀었냐고 물어봐도 뭐 국어 지금 후순위를 빌려. 수학은 그나마 조금 하긴 해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지금 자사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돼요. 자 그런데 수학은 8시간이면 그래도 적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방학이 들어오기 전부터 수상수화는 다 해놓은 친구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진도를 10시간, 11시간씩까지도 잡고 있던 친구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도 영어 국어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한 공부를 몇 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15시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자사고를 진학하거나 이 특목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기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14시간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표정이 바뀌어. 자, 고3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3이랑 똑같이 온 고3보다 더 많이 진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사고 특목고 들어간 순간부터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진도를 충분히 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고3보다 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죠? 어쨌든 고3도 겪어봤고 네. 재수도 겪어봤잖아요. 네. 네. 나는 좀 느끼는 게 그래도 서울 주요권에서 하는 학생들보다 이 경기권이나 이런 데서 또는 저기 좀 경기권보다 좀 밑에 동네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14시간이라는 수치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고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14시간. 저도 했었어야 됐는데. 아 그렇게 저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때는 어땠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14시간?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그쵸.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성적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때는 진짜 공부 어떻게 얼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방학 때 14시간, 15시간 하는 업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밤새 가면서 포카리 스웨트 마셔가면서 공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죠. 네.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나 뭐 특목고, 그다음 광역 단위 자사고 여기 내신 따기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4점대에서 마지막에 1점대까지 듣는 건 정말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은 아 공부를 자기가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성적이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럼 저는 믿지 않는데 이렇게 1점대까지 갔다면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루에 14시간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14시간 넘어간 적 있어요? 많을걸요? 제가 정말 그 이상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다른 친구들이 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 다 해온 애들도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더 이런 생각으로 정말 압박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포기 안 했네요. 아, 네. 그때 뭐 포기해버리면 뭐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은 중간에 포기한 애들 있지 않았어요? 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입시에서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보자.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최소한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미래의 나보다는 성적이 나아지겠지. 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학기 내신 솔직히 말하면 첫 중간고사 보자마자 포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게 사실 자사고나 특목에 많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여기는 맞지 않아. 어떻게 그런 친구들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자사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내가 자사고 특목고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보자.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아 내가 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지적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잘 버텨가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왔던 것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친구들은 성적이 묻어지는 순간 아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 그러면 자사 특목을 지원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 게 그 자존감을 자기 성적에서 찾는 분들은 웬만하면 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능 공부까지도 영향을 줘서 결국 정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사실 우리가 유니브 클래스에서 그런 얘기까지 못했잖아요. 학교에서 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했다. 네. 자, 학교에서 솔직히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 중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거기 가면 학원 안 보내고 수능 준비까지 다 되겠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 경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어의 실수가 많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나 고시외 과목을 많이 수강하지 않습니까? 혹은 AP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수능 공부와는 너무 멀어지는 경향이 보여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특히 특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옛날 특목을 생각하세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특목고의 수능 성적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요즘은 특목고에서는 수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각종 수업들이 발표식 수업, 모둠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활동으로 많이 미뤄져요. 왜? 수시에서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고 수능 준비를 고3 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의 자습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포항제철고가 좋은 학교긴 하지만 그 학교에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온 것은 제철고에서 수능을 대비해 준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제철고를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어쨌든 자사고에서 제철고 정도 되면은 수학도 사실 잘하는 애들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미 강세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우리가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자사고 중에 휘문고 같은 경우도 수학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되게 미적까지 끝내고 오는 친구 꽤 많죠. 이런 친구들이 갔기 때문에 수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특목고,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학에서 상당히 밀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을 더 준비해주지 않아요. 자, 제철고는 수학 준비가 어땠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교 수업에서 정말 괜찮다고 느꼈지만 수능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이제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쌤인데 시대인재 예. 가셨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정말 끝장나게 수능을 잘 준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해주는 걸로 수학 공부를 끝내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래도 유수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좀 보였겠네요. 네. 외국어는 그럼 더합니다. 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학이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 생각해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들이 나중에 크게 당황하는 게 일반고 학생들보다 본인들 수학 점수가 밀린다는 거를 인정을 못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난 많이 봐요. 특히 지방외고는 더 심각하죠. 아, 지방고 진짜 심각해요? 네. 지방외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전체적으로 일반계고의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금 수학을 어쨌든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나 이렇게 진학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많이 하던가요? 아, 나는 외고생이니까 수학과는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외국어 출신들이 수능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학에서 표준 점수의 최대 장벽은 수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많은 점수를 딸 수 있고 벌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 준비가 너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은 또 내신 준비도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모두 다 같이 안 하진 않거든요. 하는 사람은 또 한단 말이야. 예, 그게 문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격차는 점점 벌어지죠. 결국 지금 이 방학 시기 때 자사고를 가건 특목고를 가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공부량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런 다음부터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이제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로 결정이 있는 우리 예비 고1 특목고나 자사고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역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 독해력이 중요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답이 되는 이유를 체크하시고, 독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어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개념의 나비 효과, 지금 절판되는 국어의 기술 같은 그런 책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문법에 이어서 고등학교 문법, 언어 파트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돌려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매삼비, 매삼번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알죠? 그거 풀고 나 국어 공부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매삼비, 매삼문을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고 나서 답이 되는 근거와 오답이 되는 근거를 확실히 체크하는 과정이 저는 국어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다른 과목이에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어휘, 어법, 독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휘 책은 뭐라도 좋죠. 그냥 뭐라도 예문 있는 거 한 권 잡고 다 외우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법은 뭐 간단하게 어법 그 같은 그런 책으로 쓱 돌리고 네, 여기서 어법은 간단하기라는 게 정확하게 중학교 어법이나 고등학교 어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에 조금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법의 비중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독해는?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구문을 잘 독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교재가 천일문이죠. 그런 책으로 해서 문장 단위의 글을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단 단위로 글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 아니면 어차피 천인문을 못 볼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금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 책을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저는 파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독해를 한다는 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수학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중학교 과정에서의 도형 파트,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빵꾸난 개념이 있다면 그걸 먼저 메꾸고 가시는 게 제일 우선할 과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자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정까지는 마무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때 뭐 정석이나 바이블 같은 개념서에 더해서 센 정도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도 어차피 이미 결정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학생 때 이 영상을 봤다면 하루에 몇 시간 할 거예요? 24시간?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할 거예요. 네, 진짜?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힘들 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첫내신에서 그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일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량을 늘려주시고요. 지금 고3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프리클래스의 김대건,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